안녕하세요. 어린 왕자로 보는 인간관계 그 두 번째 이야기, 어린 왕자 동심을 말하다 편입니다. 1편을 올리고 업로드하고 시간이 꽤 많이 지났는데 아침에 방송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늦었습니다. 그건 변명이고 좀 게을렀습니다. 이제 이번 편부터는 실시간 방송이 아니라 녹화분을 좀 더 완성도 있게 만들어서 편집해서 보여드리는 것이 좀 더 전달성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녹화분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시간도 좀 짧게 갈 겁니다. 시간도 좀 짧게 가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어린 왕자 이야기에 대해서 다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야기는 제가 조금 간과하고 지나갔는데,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분도 계셔서, 이 이야기 부분을 조금 더 늘릴까 합니다. 조금 더, 듣기 좋은 방송, 듣고 싶은 방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니까, 잘 지켜봐 주십시오. 그럼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 왕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린 왕자 지난번 얘기 때 어린 왕자가 양을 그려달라고 해서 결국 상자를 그려주고 이 안에 네가 원하는 양이 있어 라고 하면서, 그리고 우리는 인간관계에 대한 첫 만남에 대한 얘기를 나눴었죠. 그리고 이제 다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어느 날 어린 왕자가 내 비행기를 보고 물었다. 이 물건은 대체 뭐예요? 이건 물건이 아니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야. 내 비행기. 나는 어린 왕자에게 내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무척 자랑스러웠다. 그런데 어린 왕자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는 것이 아닌가. 뭐라고요? 그럼 아저씨는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신감 있게 얘기했죠. 그래.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참 재밌다. 어린 왕자가 까르르 웃는 바람에 난 기분이 좀 언짢았다. 내 불행을 조금이라도 걱정해 주길 바랬기 때문이다. 아저씨도 하늘에서 왔단 말이죠. 어느 별에서 왔어요? 그럼 넌 다른 별에서 왔니? 이걸 타고 그리 먼 곳에서 오진 못했을 거야. 어린 왕자는 동심 그 자체이기 때문에 자기 궁금한 걸 해소하는 게 더 먼저지 남에 대한 대답을 잘 하지 않습니다. 여기도 앞부분에는 그 내용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이걸 타고 그리 먼 곳에서 오진 못했을 거야. 넌 어디서 왔니? 네 집은 어디야? 내가 그려준 양을 어디로 데려갈 거니? 한참 생각에 잠겨 아무 말 없던 어린 왕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가 그려둔 상자는 밤에 양의 집이 될 거예요. 참 잘 됐어요. 그렇지. 네가 착하게 잘 있으면 낮에 양을 매일 곱비도 그려줄게. 말뚝도. 양을 매놓는다고요? 그건 정말 이상한 생각이네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데나 가서 길을 잃을 수도 있는걸? 그러자 어린 왕자는 까르르 웃었다. 가긴 어딜 간단 말이에요. 어디든지 곧장 앞으로. 나의 말에 어린 왕자는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대꾸했다. 괜찮아요.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작거든요. 앞으로 곧장 가봐야 그리 멀리 갈 수도 없는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어린 왕자는 다른 별에서 왔고, 그리고 그 양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주인공과 좀 다른 얘기를 합니다. 네가 착하게 잘 있으면 낮에 양을 매일 곱비도 그려줄게. 말뚝도라는 얘기를 합니다. 소유에 관한 것이죠. 어린 왕자는 양을 키운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양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른이 되어버린 이 주인공은 양을 키운다고, 소유한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이 들키니까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데나 가서 길을 잃을 수도 있는 걸. 보호를 가장한, 어차피 소유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른들과 아이들의 차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 오너 마인드에 비춰본다 그러면 오너가 우리 직원들을 다 같이 걷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도 꼭 잘 살아야 되고, 이 사람들이 성공하고, 이 사람들이 잘 돼야지 나도 잘 되는 거라는 마음으로 같이 간다면 이 회사는 분위기도 그렇고 좀 더 발전 가능성이 더 많은 그런 회사가 되지 않을까요? 근데 보통 오너들이 이제 소유의 문제죠. 이 직원들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묶어놓고 조금만 다른 행동을 하더라도 그냥 싫어 보이는 거죠. 그거는 소유하고 있다는 마인드가 커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인간관계로 본다면 함께하는 세상이 훨씬 더 아름답고 동심적이라는 얘기죠. 여기서는 이 책은 다루고 있는 게 동심은 어른답지 못하고 철이 없는 생각이라는 게 아니라 동심은 아름답다는 얘기를 이 책에서는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읽어보시면 이 책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데 훨씬 더 빠르게 와닿을 겁니다. 다음 또 조금 읽어볼까요? 나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또 하나 알았다. 어린 왕자가 사는 별은 겨우 집 한 채만 하다는 것.
나는 어린 왕자가 소행성 B6125에서 왔다고 믿는다. 근거 없는 추측이 아니다. 이 행성은 1909년 터키의 한 천문학자가 딱 한 번 망원경으로 본 적이 있다. 그때 천문학자는 국제천문학회에서 행성의 발견을 충분히 증명해 보았다. 그러나 그의 옷차림을 보고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어른들은 항상 이런 식이다. 그 후 터키의 한 독재자가 국민에게 유럽식으로 옷을 입으라고 명했고 거역하면 사형에 처할 거라고 했다. 1920년 천문학자는 유럽식으로 양복을 차려입고 행성의 발견을 다시 증명해 보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모두 그의 말을 믿었다. 내가 소행성 B6125에 대해 번호를 붙이며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하는 것은 모두 어른들 때문이다. 어른들은 숫자를 무척이나 좋아한다. 그 친구의 목소리는 어때? 그 친구는 무슨 노래를 좋아해? 나비 채집하는 걸 좋아하니? 어른들은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다. 그 친구는 몇 살이니? 형제는 몇 명이야? 몸무게는 얼마가 나가니? 아버지는 수입이 얼마나 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걸 좋아한다는 얘기죠, 어른들은. 만약에 어른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창가에는 예쁘게 핀 제라늄 화분이 놓여있고 지붕 위로 비둘기가 날아다니는 멋진 장밋빛 벽돌집을 봤어요. 근데 어른들은 이해를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차라리 시세 100만 프랑짜리 집을 봤어요. 그러면 와 멋지겠구나 이렇게 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린 왕자에 대해서 어른들한테 얘기할 때도 아주 신비로운 아이였어요. 멋있고 잘 웃었으며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싶어 했어요. 그게 어린 왕자가 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증거예요. 누군가가 양을 원한다면 그건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이 말을 듣고 어른들은 분명히 어깨를 으쓱하며 당신을 어린아이로 취급할 것이다. 그렇지만 어린 왕자는 소행성 B6125에서 왔어요. 이렇게 말하면 어른들은 바로 알아듣고 더는 귀찮게 질문하지 않을 것이다. 어른들은 늘 이런 식이다. 그렇다고 그들을 탓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은 어른들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야 한다. 삶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우리에게 숫자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나는 이 이야기를 동화처럼 시작하고 싶었다. 옛날에 자기 몸보다 조금 클까 말까 한 작은 별에 어린 왕자가 살았어요. 어린 왕자는 친구가 필요했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다. 그래야 삶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가 훨씬 진실하게 와닿을 테니까. 하지만 내가 그렇게 시작하지 않은 이유는 사람들이 이 책을 가볍게 읽고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나는 어린 왕자의 추억을 꺼낼 때마다 깊은 슬픔을 느낀다. 6해 전 어린 왕자는 내가 그려준 양과 함께 떠났다. 내가 여기에 어린 왕자를 되새기는 까닭은 그를 영원히 잊지 않기 위해서다. 친구를 잊는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다. 누구나 친구를 갖는 것은 아니다. 내가 만약 그를 잊는다면 나도 숫자로 이야기를 좋아하는 어른이 되어버릴지도 모른다. 나는 그런 어른이 되지 않기 위해 그림 물감과 연필을 샀다. 6살 때 속이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보아뱀만 그려본 내가 나이가 들어 그림을 다시 시작하기란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가능한 한 실물에 가까운 그의 초성화를 그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런 시도가 반드시 성공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어떤 그림은 닮고 어떤 그림은 닮지 않을 수도 있다. 어린 왕자의 키가 어느 정도 있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으니 여기서는 크게 그리고 저기서는 작게 그릴 수도 있다. 어린 왕자의 옷차림을 그릴 때도 망설일 것이다. 그래서 나는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저렇게 그릴 따름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잘못 그릴 수도 있지만 나를 탓하지 말았으면 한다. 내 친구 어린 왕자는 자신에 대해 한 번도 이런저런 설명을 한 적이 없다. 아마 내가 자신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하지만 불행히도 나는 상장 안의 양을 볼 줄 모른다. 나 역시 이제 나이가 들어 어른들과 비슷해지는 모양이다. 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어린 왕자가 사는 별은 겨우 집 한 채만 하다는 것. 그의 별에 이름을 붙여주었죠. B612라고. 예전 가수 중에 B612라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가수들이 불렀던 노래가 나만의 그대 모습이라는 노래를 B612라는 가수가 불렀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들도 이 책을 저만큼이나 사랑했는 모양입니다. 다시 얘기를 들어가면 터키 한 천문학자가 1909년에 허름한 옷차림을 가지고 설명을 했다고 하죠. B612라는 행성을 관찰하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의 허름한 옷차림 때문에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얘기죠. 하지만 유럽식으로 옷을 차려입고 다시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게 되었다는 얘기죠. 우리가 지난 편에서 옷차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왜냐면 옷차림에 대한 선입견은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옷차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처음에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들이 그런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옷차림이 중요하다는 거,
첫 대면에서는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근데 사실은 여기서 옷차림이 중요하다는 걸 말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옷차림 때문에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말라는 게 이 안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숫자를 좋아하는 어른들 나오죠. 여기 보시면 어른들은 늘 이런 식이다. 숫자를 좋아하는 어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삶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우리에게 숫자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아이들은 어른들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 말 자체가 되게 재밌죠. 아이들이 어른들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해야 한대요. 왜냐면 이 어린 왕자가 생각하기에는 동심을 버린 어른들을 딱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삶의 진정한 가치를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숫자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삶, 그것이 바로 삶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태도란 얘기죠. 이제 그렇게 어린 왕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왕자 얘기를 옛날에 이렇게 뭐 좋게 예쁘게 하고 싶지만 이 책을 너무 가볍게 읽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에 그렇게 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뭔가 메시지는 확실하게 남겨주고 싶다. 확실히 생택지 베리가 이 책을 통해 남겨주고픈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퇴색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섯해전 어린 왕자는 내가 그려준 양과 함께 떠났다. 내가 여기에 어린 왕자를 되새기는 까닭은 그를 영원히 잊지 않기 위해서다. 친구를 잊는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다. 누구나 친구를 갖는 것은 아니다. 내가 만약 그를 잊는다면 나도 숫자로 이야기를 좋아하는 어른이 되어버릴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어린 왕자 자체가 동심 그 자체인 거예요. 내가 그를 잊는다는 것은 동심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동심을 끝까지 소유한 채 나이가 들어가고 싶다는 바람이 여기 녹아 있는 겁니다. 뒤에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오죠. 하지만 불행히도 나는 상자 안의 양을 볼 줄 모른다. 나 역시 이제 나이가 들어 어른들과 비슷해지는 모양이다. 나는 동심을 가지고 싶어 하지만 이미 그런 순수함은 이른 단계에 어른이 되고 말았다는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그 동심을 끝까지 이제 지켜주고 싶어 하고, 그리고 이 동심이란 자체가 그 어린 왕자의 별 자체도 동심으로 표현됩니다. 그 별이 요 다음 얘기에 나오는 걸 한번 더 읽어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나는 어린 왕자가 무심코 하는 말을 듣고 그의 별과 별을 떠난 이유, 그리고 여행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와 함께 지낸 지 사흘째 되는 날, 바오밥 나무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번에도 양 덕분이었다. 갑자기 어린 왕자가 아주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내게 물었다. 이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 사실이야. 와 정말 잘됐다. 나는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어린 왕자가 말을 이었다. 그럼 바오밥 나무도 먹겠지요? 나는 바오밥 나무들은 성당만큼 큰 나무라 코끼리 떼를 데려간다고 해도 먹어치우지는 못할 거라고 했다. 코끼리 떼라는 말에 어린 왕자가 웃으며 말했다. 코끼리들을 포개 놓아야겠네. 어린 왕자는 재치있게 말하고 나서 다시 진지해졌다. 바오밥 나무도 다 자라기 전에는 아주 작았을 거예요. 당연하지. 그런데 양이 왜 바오밥 나무를 먹어야 하니? 나는 혼자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했었다. 어린 왕자가 사는 별에는 무서운 씨앗이 있었다. 바로 바오밥 나무의 씨앗이었다. 그 별에는 그 씨앗이 가득했는데 어찌나 빨리 자라는지 싹을 조금만 늦게 뽑아도 손을 쓸 수 없을 정도였다. 금세 별 전체를 뒤덮고 땅속으로 뿌리가 파고들어 구멍을 내버렸다. 그래서 아주 작은 별에 바오밥 나무가 많아지면 별은 산산조각이 날 수밖에 없었다. 훗날 어린 왕자는 이렇게 말했다. 그건 습관의 문제예요.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고 나면 별도 정성껏 돌봐주어야 해요. 바오밥 나무가 아주 어릴 때는 장미와 비슷하니까 신경 써서 구별해야 하죠. 바오밥 나무인지 아닌지 잘 보고 가려 뽑아야 해요. 이건 좀 귀찮은 일이지만 생각보다 무척 쉬워요. 그리고 이것을 지구별에 사는 아이들이 기억하도록 예쁘게 그려놓으라고 충고했다. 언젠가 아이들이 여행할 때 이 그림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할 일을 뒤로 미루는 것이 괜찮을 때도 있지만 바오밥 나무를 그런 식으로 관리했다간 후에 엄청난 재앙이 따르거든요. 어느 별에 사는 한 게으름뱅이가 작은 바오밥 나무 세 그루를 그냥 내버려두었다가 그만. 나는 그의 말을 토대로 게으름뱅이의 별을 그렸다. 사실 나는 누군가에게 성인군자처럼 충고하는 것을 싫어한다. 하지만 바오밥 나무에 대한 위험은 많이 알려지지 않은 데다 만일 소행성에서 길을 잃는다면 매우 위험하므로 항상 겸손해야 한다는 원칙을 깨고 이렇게 외쳐야겠다. 아이들아, 바오밥 나무를 조심해.
예전에 나처럼 아무것도 모른 채 오랫동안 위험에 빠져있는 친구들이 있다. 나는 그 친구들에게 위험을 알려주기 위해 바오밥 나무를 정성스레 그렸다. 이 그림으로 위험을 깨닫는다면 그것만으로도 나는 보람을 느낄 것이다. 여러분은 어쩌면 이 책의 다른 그림들은 왜 바오밥 나무처럼 멋지고 아름답지 않나요? 라고 물을 수도 있다. 답은 아주 간단하다. 나는 다른 그림들도 멋지게 그리려고 노력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하지만 바오밥 나무는 위험을 알려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더욱 정성스럽게 그릴 수 있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얘기를 할 건데요. 이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는 게 사실이에요? 라고 물어보죠. 그럼 바오밥 나무도 먹겠네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바오밥 나무들은 성당처럼 큰 나무들이어서 코끼리 떼를 데려와도 먹어주지 못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린 왕자는 웃으면서 코끼리들 포개 놓아야겠네. 사실은 이 그림처럼 어린 왕자의 별은 아주 작다는 얘기죠. 코끼리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오밥 나무가 자라면 이 별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 중간에 보면 어린 왕자 사는 별에는 무서운 씨앗이 있다. 바로 바오밥 나무의 씨앗이었다. 아주 작은 별에 바오밥 나무가 많아지면 별은 산산조각이 날 수밖에 없었다. 그건 습관의 문제예요. 어린 왕자 사는 별 이 자체도 동심인 거예요. 동심을 잃지 않으려고 끝까지 노력하지 않으면 너도 어쩔 수 없는 어른이 될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게으름뱅이의 별이라고 그랬죠. 이 별이. 이렇게 커가지고 별을 이제 산산조각 내버릴 수도 있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동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어른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동심은 잃지 않으려고 습관처럼 노력하지 않으면 동심은 잃게 된다. 지금 말로 하면 꼰대란 얘기죠. 그냥 그냥 숫자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는 그런 어른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잘 가꾸고 다듬지 않으면 이 바오밥 나무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른들의 마음에 의해서 동심은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책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까 그랬죠? 주인공이 말하듯이 나는 이 그림을 완벽하게 예쁘게 그리기 위해서 다른 어떤 그림보다 노력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는 얘기죠. 동심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것.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아 바오밥 나무를 조심해라고 외치는 게 동심을 아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동심을 지켜가기 위한 바람으로 소리를 친다는 내용입니다. 네, 오늘은 동심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지금 현재로 동심이 뭐가 중요한데 숫자 중요하죠. 돈 중요합니다. 살아가는데. 근데 이 가치를 너무 최우선에 두지 말자고 얘기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꼰대가 되지 말자는 거예요. 조금은 젊은 생각으로 아름다운 생각을 가지면서 생텍쥐페리처럼, 생텍쥐페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다고 말씀드렸죠, 1편에. 그것처럼 조금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도 해가면서 너무 틀에 박힌 삶을 살지 말자는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까지 했고요. 다음 세 번째 이야기로 좀 더 재밌게 찾아뵙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